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법 개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이제 문장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관련된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통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사론 해서 단어와 관련된 거는 형태, 그다음에 문장과 관련된 거는 통사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가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문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자, 문장의 정의가 뭐냐? 자,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여기서 말의 포인트는 뭘까? 완결된 내용이라는 게 바로 표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결됐다라는 거는 바로 이제 요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미상 내용이 완결돼야 돼. 그다음에 구성상 완결되었다라는 거는 무슨 구성이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즉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필수 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문장이 끝났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표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마침표, 뭐 물음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고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컨퍼런스 체크를 해놨는데 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 없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었죠. 불이야. 정말 이런 거에는 자, 뭐예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뭘로 볼 수 있다? 문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자, 어떤 경우에도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되냐면 말을 듣는 이가 바로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굳이 주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었니? 이렇게 말을 하지. 너는 밥을 먹었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듣는 청자가 바로 내 앞에 있을 경우 이제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국어에서는 주어의 생략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이제 듣는 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2인칭 되겠죠. 2인칭 주격 조사는 좀 이제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뭐냐면 한 문장 안에서 어절간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즉 관계에 따라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제 이퀄 표시한 부분을 좀 여기 설명이 더 명쾌합니다. 보게 되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 자,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문장에서의 주체의 역할을 한다라면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서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기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장 뭐라고 이야기한다?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장 성분은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일단 큰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주성분은 말 그대로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가장 뭐예요? 메인이 되는, 즉 주인공이 되는 애들이지. 그럼 얘네는 주성분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 만약에 주성분이 생략이 되면 자, 이거는 잘못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 선생님은 그냥 비문법적인 문장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왜? 주어는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된다? 생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기타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면 문장이 잘못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 성분은 뭐냐면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겁니다. 수식 즉 이제 뭐 동사를 수식하냐 형용사를 수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독립성분은 말 그대로 이제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장 성분과 전혀 관련을 맺지 않고 이제 나 홀로 이제 노는 아이들이죠.
자, 보게 되면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주성분이 있습니다. 주성분에는 뭐 있어요? 네 가지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어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동작이나 상태, 성질에 즉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얘다. 동작은 뭐예요? 동사지. 상태는 뭐예요? 형용사지. 성질도 뭐니? 형용사지. 즉 동사와 형용사의 주체가 된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묶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즉 서술어의 뭐?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가 좀 가려져서 지우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안에서 주어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라는 거죠. 주어가 등장을 하는 방식에는 자, 체언의 주격조사 가장 대표적인 거 이가 깨서 에서가 있습니다. 깨서는 뭐예요, 얘들아? 높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에서는 뭐예요? 어떤 장소된다. 그 뭐냐? 생명이 없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이제 생명이 없는 기관 내지는 단체에서 여기에 선생님이 예로 든 게 이제 정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쓰이는 주격조사 보면 되겠고, 이게 이제 주격조사가 붙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여기 보세요. 또 뭐도 있냐면,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다 보조사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격조사가 생략이 됩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장의 예를 보게 되면 자, 도라는 보조사가 붙었지. 그치? 그럼 일단 원래 여기에 주격조사 뭐가 들어가야 돼? 영희니까 가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영희가 집에 간다인데 여기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럼 영희 가도 집에 간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뭐가 생략이 된다? 가가 생략이 되죠. 즉 그래서 보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주격조사는 뭐 생략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보조사가 붙지 않아도 그냥 이제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어디 가니? 이런 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주격조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서술어가 있는데, 자, 봅시다. 서술어는 말 그대로, 자, 얘다. 주어가 서술어의 주체였어. 그러면 서술어는 반대로 뭐예요? 주체를 뭐 하는 기능? 풀이하는 기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 이렇게 있는데, 자, 서술어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가 그대로 쓰입니다. 먹는다, 달린다, 이런 것들. 형용사, 예쁘다, 착하다, 못됐다 이런 것들 쓰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도 있냐면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아둬야 되겠죠. 조사이지만 이 서술격 조사가 붙은 경우에 역시 뭘로 쓰인다? 서술어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다가 수능에 굉장히 모의고사 이런데 빈번하게 출제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다 같은 경우는 조사죠. 이다는 조사인데 그냥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얘는 조사이지만 독특하게 뭘 하는 아이냐면 활용을 하는 아이입니다. 활용.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모양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학생이다,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모양이 바뀌지. 즉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조사로 분류가 되는 이제 조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서 요구하는 문장의 성분 개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뒤에서 따로 떼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장 성분의 개수라는 거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주어만 요구하면 한 자리를 요구하는 거고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면 두 자리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보게 되면, 자, 목적어 봅시다. 목적어는 뭐냐면 서술어의 동작이 되는 대상입니다. 즉, 서술어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서술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타라는 게 뭐냐면 의지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긴 동사지만 목적어에 의지하는 동사 이렇게 여기 써놨죠. 선생님이 타동사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다 문장이 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모른다야.
못 오는데 뭘 못 오는 거예요? 진실을 못 온다 해서 의미의 영역이 서술어 못 온다의 의미 영역이 어디? 진실이라는 거에 한정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거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못 온다. 역시 아무것도 못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제 보면 목적어는 잘 알죠. 왜? 목적격 조사 을르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목적어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보조사만 붙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뭐가 목적격 조사가 생략이 되고 보조사만 이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등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선생님이 보어에다가 이제 별표를 2개를 쳐놨죠. 봅시다. 이다. 보어는 굉장히 어려운 듯 하지만 사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뭘 판별해 주면 되냐면 서술어를 먼저 보세요. 자, 서술어에 뭐가 등장하냐면 되다 아니다가 등장이 되죠. 그래서 되다 아니다 딱 요 두 경우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다 의사가 아니다 할 때에 그 앞에 등장하는 이, 가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게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어. 근데 일단 복격조사도 이 가인데 이게 무엇의 형태와 똑같아요? 주격조사의 이 가와 똑같죠. 근데 어떻게 판별을 해주면 돼요? 뭘 보고 판별하면 된다? 서술어를 보고 판별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주성분을 보았고,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부속성분과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성분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식을 담당해준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럼 이제 수식성분이지만 관용어와 부사어로 나뉜다라는 거는 얘네가 뭘 꾸며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 관용어 같은 경우는 뭘 수식하냐? 얘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얘다 체언에 뭐 있어요? 명사. 아이고, 잘못 썼다. 명사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명사, 아이고,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체자입니다. 말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수식해주는 역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옷은 옷인데 무슨 옷? 새 옷 명사를 꾸며주죠. 어려움 명사야. 자, 근데 뭐예요? 학문의 어려움. 자, 그 다음에 비밀은 비밀인데 무슨? 말한 비밀. 그 다음에 그대는 그대인데 뭐? 아름답던 그대. 자, 보게 되면 옷, 어려움, 비밀, 그대 다 뭐? 얘네는 뭘로 분류가 된다? 체언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여기서는 이제 다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관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관용사. 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수식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 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용사에 해당이 되죠. 얘는 혼자 쓰이지 못하죠. 어떻게 돼요? 야, 그거 새야. 뭐? 날아가는 새의 의미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new라는 의미를 가진 새는 반드시 어떤 말을 이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사에다가 의를 붙이는 거죠. 얘는 뭐냐면 관용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학문 어려움이 아니죠. 학문의 어려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용언의 어간이야. 자, 용언이니까 뭐예요?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에 관용사형 어미 니은는 리을 던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말하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여기 니은이 붙어서 말한으로 바뀌면서 체언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거죠. 말하다 비밀 하면 말 안 되죠. 여기에 뭐가 붙어야지? 니은이 붙어야지만 즉 관용사형 어미가 붙어야지만 수식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름답다 역시 뭐예요? 형용사지. 형용사 자체로는 풀이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를 무슨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식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관용어의 역할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동사와 형용사를 관용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관용사형 어미를 덧붙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잠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풀이의 역할을 하지만
요 어미를 붙여주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관용어 어미를 붙이는 걸 항상 뭐에다 비유하냐면 화장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남자들도 언뜻 화장을 하고 대충 옷을 꾸며서 막 치마 입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자처럼 보일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그 개념입니다. 태생을 바꾸진 않아. 즉 동사, 형용사, 남자라는 태생을 바꾸진 않지만 잠깐 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화장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미를 붙이게 되면 즉 동사 원래는 얘네는 풀이를 하는 서술어의 풀이를 하는 역할이지만 어미를 결합시키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수식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 요 개념이 사실 워낙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요것들이.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사어를 가보게 되면 부사는 뭐냐면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뭐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부사어에는 뭐가 있냐면 부사, 원래부터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게끔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자 체언에 부사격 조사를 붙이는 거죠. 산에 오르달 때에 이런 것들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용언의 부사형 한번 보세요. 뭐냐면 원래는 용언이야. 그치? 동사 형용사인데 여기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부사형 어미를 결합시키는 거죠. 뭘 결합시켰어요? 개를 결합시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꽃이 예쁘다야. 그치? 예쁘다. 꽃이 예쁘다. 인데 예쁘다라는 말을 뭐 뒤에 나오는 역시 피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쁘다 피었다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미를 붙여서 잠깐 마찬가지로 화장을 잠깐 해주는 겁니다. 화장을 해서 다른 역할을 하게끔 잠깐 도와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마찬가지로 용언이기 때문에 얘 역시 풀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부사형 어미 개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 부사의 역할, 즉 동사와 형용사를 뭐 할 수 있는 수식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잠깐 바뀐다라는 겁니다. 개념 이해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부사어에는 뭐가 있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만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문장 부사어에서는 또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특정 어미와 호응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같은 경우 뭐예요? 라면 이렇게 호응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역시 다 뭐냐면 부사어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문장을 접속하는 문장 부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및 할 때 요 밑은 뭘로 쓰이는 거냐면 단어를 접속하는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매우 중요한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서술어 자릿수와 같이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되는 건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사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는 수식을 담당하는 부속 성분이지. 부속 성분이라는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즉 뭐가 되는 거냐면 생략이 가능한 건데 얘는 예외적으로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생략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필수. 어디에서 필수라는 거예요? 문장에서 필수라는 거야. 그럼 얘가 빠지면은 뭐가 된다? 잘못된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피망은 고추와 다르다. 자,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는 같다? 다르다는 항상 뭐예요? 비교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되냐면 비교의 대상, 부사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망은 다르다 하면 어때요? 문장이 이상하지? 잘못된 문장이죠. 왜? 뭐와 다른지에 대한 비교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놈 생겼네. 뭐가 생겼는 거니?
아니죠. 멋지게 생겼네. 얘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나는 닮았다. 누구와 아빠와 닮았다 해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어는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독립어는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인데, 감탄사들, 뭐 이제 우리가 내뱉는 감탄사들 다 있죠.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는 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아, 즉 그런 걸 우리는 혹격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몽시라 이런 것들 누구누구야 다 여기 독립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독립어는 그래서 문장이 어디에 위치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개념 정리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을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갔냐면 서술어의 자릿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수능에 정말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거의 횟수를 가릴 수 없는 그 정도입니다.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죠. 서술어의 자릿수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자,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술어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만 있으면 되는 문장이 있는 반면에 아까와 같이 어떤 비교군을 설정해야 되는 문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즉 얘가 주인공이죠. 얘가 문장 성분 몇 개 있어야 돼. 이거를 결정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일단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필수 성분의 개수를 자릿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만약에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어떤 문장? 비문법적인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비문법적인 문장,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상 줄여서 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문장 위에 뭘 붙이냐면 요 조그만한 별표를 붙입니다. 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별표를 붙이면 이거는 학계의 공통 용어입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 뭐다? 이 문장은 어떤 문장? 잘못된 문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보면 요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문장 앞에 문법 문제에서 그거는 잘못된 문장이라는 걸 아예 이제 공시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 자리 서술어야. 서술어가 자, 문장 성분 개수 몇 개? 한 개만 요구하는 거죠. 한 개면 당연히 뭐? 주어겠지, 그치? 웃다, 예쁘다 이런 거는 그냥 뭐만 있으면 되는 것, 주어만 있으면 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자릿수를 몇 개를 요구하냐면 2개를 요구합니다. 자, 2개는 보세요. 뭐가 있냐면 일단 자, 마신다 같은 경우는 얘는 타동사야. 뭐를 마시는지를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2개, 2자리 서술어죠. 자, 그 다음에 자, 되었다, 얘다. 뭐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보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도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반드시 뭐? 주어도 있어야 되고 보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보게 되면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2가지로 갈립니다. 2자리 서술어도 있을 수 있고 3자리 서술어도 있을 수 있는데, 차이는 뭐?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즉 서술어가 그냥 닮았다야. 닮았다인 경우에는 뭐? 주어와 비교의 대상인 즉 뭐예요? 비교의 대상인 부사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1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자, 주다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주다라는 단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주어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대상 누구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되니? 누구에게 줬는지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부사어지.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뭘 줬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 그럼 여기에 부사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사어가 아니라 뭐?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다. 참고로 그냥 부사어는 뭐예요?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절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1개, 2개, 3개에서 몇 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얘다. 오늘 지금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은 정말 뺄 게 없는 엑기스 오브 엑기스 수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정도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들어갈 때 머릿속에 꽉꽉 채워서 들어가야 되는
필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보다 내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여기서는 절대로 더 쉬워질 수 있는, 즉 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정리를 잘 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따라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